오늘은 원앙 부부학교 5번째 시간 기보가 안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 두 가지를 들었는데 잠언 18장 22절이 메인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4강에서 감정의 안녕은 아내가 분노의 안녕이었죠. 아내가 이제 남편을 이해하는데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기복은 이제 감정 기복에 대한 것에서 그러한 이제 감성적인 부분들을 이제 떨쳐 버려야 된다. 그래서 아내를 이해하기 위한 남편이 들으면 좋은 그러한 부분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2절 쉬운 성경을 보면 아내를 찾은 자는 행복을 찾은 자요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자이다. 아내를 찾은 자는 행복을 찾은 자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자다. 이렇게 쉬운 성경에서 잠언 18장 2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내를 얻었다,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것은 남편에게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복 중에 복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서로 좋아해서 상황이 생겨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남편만 좋은 것이 아니라 아내도 좋은 것이 아니냐, 서로 이렇게 이득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것이 아내를 얻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아내와 함께하는 것, 남자의 어떤 모습에서 아내가 있고 없고는 정말 큰 차이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교 때 남자들만 있는 그런 기숙사나 자취방을 들어가면은 호레비 냄새가 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아내가 있음을 통해서 특별하게 뭔가를 향수를 막 뿌리고 이렇지 않는데 바뀌어진다는 거죠. 나 혼자서는, 남자들만의 세계에서는 커버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을 아내를 통하여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충족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부분들에서도 이것은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또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제가 적었는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자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6일째 아담을 만드신 후에 혼자 있는 것이 너무 불쌍해 보였다, 초라해 보였다, 이렇게 안쓰러워 보임이 있어서 잠을 들게 하셔서 갈빗대로 배우자, 아내,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성의 기질에서는 아무리 뭔가 잘한다 하더라도 완벽을 추구할 수 없는, 뭔가 2% 부족한, 뭔가 나사가 빠진 것 같은데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어떤 섭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아내와 함께 할 때 완벽해질 수 있고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또 가정에서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잘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도 충족이 되어지지만은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부족하고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이렇게 성격이 모났고 원래 이런 부분들은 바뀌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부족함이 있지만은
각자의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부족함이 있지만은 모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남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고 또 내 모습은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어떤 이제 자기 주관이 철저해서 절대 이것은 꺾지 않고 살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을 내려놓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 온전하게 되도록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가정의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할 부분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부부는 모두가 배우자를 사랑하는 방법을 성경에서 배워야 한다. 우리가 많은 책들이나 여러 가지 전문 서적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배워가고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이나 케이스들을 가지고 내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겠다, 변화해야 되겠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런 부분들은 케이스별로 다르고 상황별로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가정에 맞춰서 그것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오늘 제가 이 5강을 준비할 때 하나님 부부로 살아가기라는 그 책, 홍장빈 박현숙 부부가 데이트를 하면서 연애를 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겪으면서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을 알아갔던 그 내용들을 정리한 책인데, 이 책을 중심으로 했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모두가 성경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상담과 카운셀링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러한 상황이고 이러한 모습에서 일반적인 스탠다드한 어떤 이제 기준 상담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아내에게 다가가야 되는지, 그런 기본적인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디테일하게 모든 것들을 다 알아차릴 수 없고 그것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이 있거나 고민이 있거나 말 못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부부가 서로 하나님께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내가 아내가 어떻게 바뀌어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들으면서 변화되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또한 이 책에서 말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부부 또한 늘 그러한 것을 중심으로 어떤 갈등의 원인들을 찾아가고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를 배려하고 변화시켜가는 것들을 이렇게 상황별로 또 경험별로 이렇게 적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어찌되었건 우리 모든 부성부 모든 부원들도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저 책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하겠구나, 이런 것들도 많이 경험하면서 보면서 나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항상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길 원하실지 그것을 묻고 거기에서 해답을 찾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부분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이 하나님 부부로 살아가기 저자를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 전도단 간사로서 처음 만나서 사랑을 확인하고 결혼한 커플입니다. 그렇지만은 서로가 좋아하는 감정에 끌려서 사랑을 확인했지만 남자로서 여자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완전히 준비되어서 결혼한 케이스는 아닌 거죠. 서로가 사랑을 하지만, 그렇지만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남편이 아내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아내가 남편을 대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만남에 설레었지만, 그렇지만 서로가 생각하는 초점과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고 또 거기에서 상처를 가지기도 했고,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이 책 속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들도 물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도 공부하지 않으면 아내가 왜 내가 이러한 표현을 했을 때 마음이 상하는지 또 이렇게 대했을 때 기쁜지 그것을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까지도 모를 수 있고 앞으로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표현했을 때 아내가 기뻐하는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그것을 캐치하는 그런 애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조금 이렇게 둔감해서 10년이 넘게 이제 아내와 같이 살아갔지만 정확하게 아내가 뭘 가장 좋아하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 대충은 알겠지만은 디테일하게 설명하라고 하면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남자는 그러한 성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아내는 어떠한 것을 좋아하고 어떻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무엇을 할 때 기뻐하고 또 어떠한 취미를 하고 싶어 하는지, 또 어릴 적 꿈은 어땠는지, 또 앞으로는 어떠한 꿈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 속에서 그냥 정말 비현실적인 그런 것을 떠나서 정말 현실적으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찾아가는, 또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남편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이 부부가 이 저자의 부부가 트러블이 있을 때,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아내가 여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이 형제가, 남편이 하나님께 물었죠. 여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라고 물으니까는 이 형제에게 하나님은 다이아몬드로 만든 꽃병을 생각나게 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분한테는 궁금한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면 자기는 그 어떤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꼭 이미지로 이 저자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내는 다이아몬드로 만든 꽃병이다. 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내가 조심해서 다루지 않으면은 금방 기스가 나고 금이 가고 부러지는, 깨지는 그런 것이 아내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림을 맞춰줘서, 그래서 항상 아내를 대할 때 다이아몬드처럼 화려하고 예쁘고 아름답지만은 내가 소중히 다뤄주지 않으면, 배려해서 말을 해주지 않으면 쉽게 부서지고 깨지는 꽃병이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항상 대하기를 애쓰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는 아름답다, 여자는 강하다, 어머니는 강하다 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여자는 아름답다, 여자는 강하다, 하지만 여자는 쉽게 깨진다, 이것이 여자를 말하는 그런 큰 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말을 툭툭 던지는 거죠. 특별하게 배려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 배려를 했다라고, 배려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여자가 들을 때는 그러한 분별되지 않는 말로 인하여서 꽃병에 금을 줄 수도 있고, 함부로 대하면 산산이 부러질 수 있는 것이, 부서질 수 있는 것이 여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아내를 대할 때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아가서를 통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적용해서 자기가 아내를 대하는 방법을 노력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적어드린 것을 보면, 나는 아내에게 예쁘다고 말한다. 우리 박 집사님은 김은희 집사한테 예쁘다라고 말을 자주 하십니까? 자주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이게 연애할 때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사랑한다라는 말보다 예쁘다라고 말하는 것을 더 여자는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아가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찬양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이 아가서의 저자는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항상 그 설레임과 또 그렇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와 함께 가자, 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불러주고 또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에게 예쁘다라고 말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막 미스 코리아처럼, 요즘엔 뭐 미스 코리아가 별로지만은 별로 이렇게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잘 안 하지만은, 유명한 아름다운 여자 배우, 인기 탤런트까지 예쁘지 않다 할지라도 아내에게 예쁘다라는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적으로 또 모습 쪽에서, 성품 쪽에서 나를 배려해주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아내가 참 아름답고 예쁘다라는 말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내와 함께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만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하고 아내와 무엇이든지 같이 할 수 있게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땅에 꽃을 피운다. 꽃을 피우는 것은 걸음을 줘야 되고 애쓰고 사랑을 키우고 잘 자라기 위해서 늘 신경을 써야 되고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바위 틈에 숨지 않도록 격려한다. 앞으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바위 틈에 숨는 것, 감정이 이렇게 상하게 되면 아무런 것도 아닌 걸로 감정이 상해서 삐져서 말도 안 하는 것이 아내의 어떤, 여자의 어떤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컷 서로 즐겁게 재미나게 차를 마시고 데이트를 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집에 들어오면서 뭔가 한마디를 잘못 내뱉어서 이제까지 분위기가 좋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러면서 아내가 와의 어떤 화목했던, 즐거웠던 그 분위기가 사라지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있는데, 그렇게 바위 틈에 숨지 않도록 격려해야 되는 것이 아가서를 통한 아내의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또 작은 여우를 그냥 두지 않는다. 사소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리고 서로에게 속한 한 몸이 된다.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내가 아내이고 아내가 나다라는 것. 그리고 나는 항상 아내에게 돌아간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내가 예술전도단 대학사역 때 처음으로 학생들한테 설교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부담스러워서 떨리고 처음에 뭔가를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도 교회에서 성경 봉독 하시는 집사님들 보면 1년에 한 번씩 가끔씩 이렇게 성경 봉독할 때, 오늘 또 한 번 이제 집사님이 너무 떨린다고 올라가기 시간에 어떻게 하지? 너무 떨리는데 어떻게 하죠?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딱 가지 않으면, 내가 해보던 것이 아니면 너무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첫 설교를 할 때 너무나 이렇게 떨렸는데, 그래서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그 강의를 끝내고 설교를 끝내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어떻게 하면은 이 아내에게 설교를 할 때 떨리지 않을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전수해 주었는데, 결국은 아내는 남편의 이야기를 다 듣고도 난 다음부터 설교 안 할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남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설교할 때 정말 예쁘더라. 나는 그렇게 예쁜 설교자는 처음이야. 진짜야. 당신 정말 예뻤어. 설교를 할 때는 사람들을 보는 것보다 허리를 꼬집거나 다른 것을 상상하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떨리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방법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당신이 설교할 때 너무 예뻤다. 그렇게 예쁜 설교자는 없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니까 아내가 바뀌어지고 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결국은 변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자의 정체성은
예쁜 삶이기에 자기 정체성에 맞는 말을 들을 때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여성은 예쁜 사람이다. 이 정체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듣기 싫어하는 분도 간혹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예쁜 사람이다. 여자는 예쁜 모습을 좋아한다. 예쁘다는 말을 좋아한다.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을 때 여자는 누구나가 행복해진다라는 것이죠. 할머니도 너무 예쁘세요 라고 하면은 좋아하지, 화를 내고 내가 이 다 늙었는데 뭘 나보고 이런 말을 하냐 이렇게 할 사람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예쁘다는 말을 들으면 남편이 자신을 정말 사랑하고 있고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자녀에게나 이웃에게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더 자존감이 높은 또 당당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은 아내에게 예쁘다고 말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예쁘다는 말을 하려면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쁘다는 말은 특별한 말이고 친밀함을 느끼게 해주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또 아내의 장점들 또 사랑스러운 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런 전제적인 부분들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쁘다라는 말을 자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아내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아내는 당신은 요리를 잘해 라고 말하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물론 좋죠. 그런데 아내한테 예쁘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만든 버섯 들깨탕이 참 맛있네 라고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거지만은 디테일하게 꼬집어서 정말 이게 너무 맛있다. 그냥 커피를 마시는데 맛 좋다. 이거랑 커피를 마시는데 이 향이 어떻게 이렇게 고소하고 달콤하고 맛이 이렇게 오묘한 맛이 날까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말해주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분들은 앞으로 매일마다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중요하지만 예쁘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김추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제가 적어봤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이렇게 너무나 이 시를 많이 다른 데에서도 많이 적용하고 인용을 해서 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고 한 번쯤은 인용했던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배우자를 우리가 남편이 어떻게 부르냐,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하나의 몸짓, 꽃이 좋아하는 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의 몸짓에 그냥 수많은 꽃 중에 하나구나, 그냥 풀떼기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어 주었다. 그냥 다 사방에 천지에 있는 그냥 풀과 같았는데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었을 때 나에게 아름다운 꽃으로 다가왔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도 수많은 여성이었지만 내가 그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쁘다고 이야기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다정스럽게 다가갈 때 그 아내가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그런 행복한 배우자로 다가오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하기 나름이다.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그러한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남편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갈등은 대화 부족인 것이죠. 서로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 아내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같은 곳에서 같은 상황에서 자라났다 하더라도 사고의 방식과 생각의 방식이 기질이 성향이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3가지를 제가 적어봤는데요. 서로 같은 책을 읽고 소감의 이야기 시간을 갖는다. 물론 이제 같은 책을 꼭 책이 아니라도 좋지만은 같은 텍스트를 읽으면은 똑같은 것을 읽잖아요. 그렇지만은 아내가 받아들인 것, 이해하는 것, 그리고 남편이 이해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똑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똑같은 기사를 보더라도, 아내는, 감정에 이렇게 파묻혀서 너무 안타깝다, 어떡하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대화를 한다면,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되지, 왜 저렇게 했어, 뭐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책을 읽고, 내가 좋아하는 책이 있으면은 한번 읽어보고, 너무 좋다, 당신도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면 아내가 읽고 있는 책이 있다면은 남편이, 나는 이런 건 진짜 못 듣는데, 나는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하는데, 이런 것은 정말 관심도 없는데, 이러한 책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을 애써서 읽을 필요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집사님. 오랜만입니다. 네. 네. 우리 조명의 손지민 집사님이 함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네. 박석철 집사님이 지난주와 이어서 커피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네네. 네. 안 닦아요. 목사님 그걸 맛에 받아서 내려주시고 커피 내려오거든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요 2번째로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장르의 영화, 뉴스, 드라마, 아니면은 뭐 꽃 이야기, 정치 이야기, 스포츠 등 남편이 이야기하는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대화를 시켜가는 것도 중요하고, 아니면은 아내가 좋아하는 것, 서로가 좋아하는 것,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이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뭐 쇼핑에 대해서, 아니면 옷에 대해서, 색깔에 대해서, 꽃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을 남편이 좋아하는 분야, 그리고 아내가 좋아하는 분야,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서로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하호 즐겁게 데이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주제를 가지고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관점을 서로가 알아가는 시간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소에 맞는 대화를 구분하여 말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아내의 확신은 남편에게서 온다라고 합니다. 남편이 흔들리면 온 가족이 함께 흔들린다는 것이죠. 대부분 이제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의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바로 서야 되고, 또 확신감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손지민 집사님이 커피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남자가 확신을 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연애할 때도 이 여성들이 자기 주관이 확실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끌리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것보다 뭐 먹을래? 이렇게 친구들끼리 같이 있다가 뭐 먹을까 이렇게 다들 고민할 때 그냥 칼국수 먹읍시다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주장해서
그냥 먹어 이렇게 하면은 뭔가 리더십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보이는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남자가 확신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냥 허황된 확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남자는 기도함을 통해서 그 안정감, 확신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남자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성향적으로 분노이 기질상 이렇게 욱하는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이 표현되다 보면은 다툼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제하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남편이 어떠한 것을 기도하냐, 그냥 평상시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으로서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남편으로서 어떻게 서야 할지 항상 그것을 물어야 되고 또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내가 안정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 내가 열심히 노력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내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안정감이 있을 때 가족 전체가 안정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안정감이 없게 되면 아내도 불안해질 수 있고 또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또 정체성 가운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부부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자존감이 높고 또 어려움, 그 행복함 속에서 자랐을 때 시간이 지나서 장년이 되어서 어려움이나 힘듦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그런 것들이 높을 수 있는데 홀부모의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거나 이혼을 하셨거나 이러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그런 부분들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의 그러한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많은 부분들이 보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남편이 가정의 중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중심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때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일상의 생활에 편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인지 감사를 다하고 잔소리를 빼면 부부의 마음이 관리가 잘 된다라고 합니다. 부부가 서로 이렇게 좋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해도 잘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존칭을 쓰는 것이 많은 부분들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말을 낮추면 그냥 편하게 말하면 서로가 친감은 더 들 수는 있지만은 그런데 한 번도 배려할 수 없는 또 그냥 막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존댓말을 쓰게 되면 막 말하고 싶지만은 존댓말로는 막 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걸려지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관계가 회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사를 더하고 잔소리를 빼기 위해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잔소리는 내가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변화될 것 같지 않아서 내가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잔소리는 남편이든 아내든 자기의 어떤 기질적인 부분, 기본적인 부분들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집에 들어오면은 양말을 막 이쪽 저쪽에 다 날려놓고 있는 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들어올 때마다 내가 수십 번, 수백 번을 해서라도 이것은 꼭 지켜야지. 지금 유튜브로밖에 안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이거는 이제 요거 파일 보고 있는 거라서 네. 교환을 보고 있는 겁니다. 네, 한번 사진 찍어드릴까요? 아니요, 못했니? 그러지 마세요.
네. 그래서 잔소리를 해서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잔소리를 해서 이 양말 벗는 것을 뭐 옷 바구니에 넣기 위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당신 어떻게 집에 들어와서 양말을 던져놓는 것도 너무 예술적으로 던져놔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냐, 이런 이제 농담이 섞인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랬지만 난 당신이 너무 멋지다, 사랑스럽다, 이런 부분들로 감사의 제목. 그래서 늦었지만은 당신이 이렇게 집에 들어오니까 너무 행복하다, 당신이 오니까는 분위기가 좋아진다, 너무 뭐 가정이 화목해지는 것 같다, 여러 가지 감사를 더하기를 애써야 되고 잔소리를 빼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큰 열매를 맺게 하는 비밀. 이 남편이 어떻게 하면은 어떤 이 열매를 크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어떤 뭔가를 재배하는 부분들에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찾아보니까 큰 열매를 맺게 하는 비결은 거름을 잘 줘야 되고 또 열매를 솎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흙에는 영양분을 더하고 열매 수를 줄여줄 때 비로소 크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집에서 부모님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나무가 이렇게 처음 자라서 이 꽃이 피면은 이제 벌들이 그것을 뭐라고 하죠? 꽃술에 해서 이 열매를 이제 만드는데, 처음에 이렇게 꽃들이 많이 오면은 정말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솎아주기를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열매는 많이 달렸는데 상품성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이제 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과를 키웠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지만은, 사과를 하면은 사과 달리는 하나에 보통 정하지 않지만은 한 6개, 7개의 꽃이 핍니다. 한 곳에. 그렇지만은 적과라고 하죠. 적과를 할 때 대부분 이제 하나, 둘, 거의 하나 빼고 나머지를 다 잘라줘야 됩니다. 잘라주지 않으면은 그거는 다 못 쓰는, 거의 뭐 팔지 못하는 그런 이제 과일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이제 7개, 대여섯 개의 꽃이 있는데도 주변에 가까운 거 있으면 과감하게 그거는 다 잘라버리고 한 곳으로만 이렇게 영양분이 올 수 있도록 적과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과일을 이렇게 판매를 하다 보면은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과일의 사이즈 크기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1과 제일 큰 사이즈는 10,000원을 한다면, 그거보다 사이즈가 한 단계 적은 걸로 가면 뭐 9,000원이 되고, 한 단계 적으면 8,000원이 되고, 이렇지 않다는 것이죠. 제일 좋은 거는 하나에 10,000원이 한다면 그 다음에 사이즈는 별로 크게 차이 안 나는데 한 7,000원, 5,000원 이렇게 확 떨어지고, 그리고 그거보다 한 3분의 2가 되는 거는 거의 그냥 떨이로 3개, 10개 5,000원 뭐 이런 식으로 완전 떨어져서 그 상품성이 안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해서 과일이 크게 해야만 상품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열매 솎기를 할 때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열매를 많이 솎아야 되고 또 거름을 많이 줘야 된다. 말에서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말은 안 해야 되고, 말을 할 때에는 영양분이 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어떤 행복한 부부로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열매를 섞을 때 중요한 원칙은 더 좋은 결실을 위해서 특별히 나쁜 열매가 아니라도 과감하게 따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이것도 실한데 괜찮은데 좀 놔두지 뭘 그것까지 다 이제 저가해버리냐. 저희 아버지는 그냥 다 잘라야 되나, 놔둬봤자 이거 지난해도 그렇게 했지 않냐 이러면서 최대한 이제 자르려고 하는 건데,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 건데 그것을 솎아주지 않으면은 특별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위에 어떤 여기서도 보면은 밑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잔소리도 이거는 내가 말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남편에게 이것은 아내에게 꼭 필요한 말인데 그렇게 생각되어져서 하다 보면은 잔소리가 커지고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과감하게 이거는 말 안 해야지 참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좋지 않은 특별히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러한 말들을 줄여갈 때 우리의 삶이 부부의 어떤 관계가 더 좋아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은 남편의 기본 역할은 아내를 보호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항상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아내의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확인하려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닮은 꼴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랑을 누리고 싶은 자연스러운 여성의 삶인데 남편이 그러한 아내를 인정하고 신뢰하면 자신감 있는 밝은 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인내하고 또 인정해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으면 밝은 여자가 아니라 늘 힘들고 어렵고 지친 그러한 여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나가는지에 따라서 나의 아내가 얼만큼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작은 요우는 부부 사이의 갈등을 상징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여유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변화시켜 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습관은 큰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미국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산책을 하는데 곰을 자주 만나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가 곰이나 사자를 만나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두려워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곰을 만났을 때 대처법을 교육을 받고 또 곰이 만나면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다 교육을 받고 이렇게 가는데 실질적으로 산책을 하다가 곰을 만나게 되면은 다 까먹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벌벌 떨고 이렇게 한다는데 누구나가 부부 사이에서 큰 갈등이 일어나면 서로가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책을 하는데 예쁜 여우가 이렇게 쫓아오거나 주변을 서성거리는 것은 별로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이 여우가 나를 얼만큼 해치겠어, 이 여우가 우리 관계를 얼만큼 어렵게 하겠어,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거죠. 그런데 부부 사이에서는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도 미리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은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거나 외부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과 만남을 가집니다. 그런데 아내는 가정을 소중하고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 만나는 그 사람의 관계가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아내가 내가 알지 못하는 여자한테서 카톡이 오면 직원이고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의심이 갈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가 누구냐고 꼬치 묻지는 않을지라도 조금의 불안감을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성의 모습인데 남편은 그런 오해가 될 만한 소지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미리 이렇게 차단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역을 했던 부부이기 때문에 남편 같은 경우는 청년 사역, YM에서의 모든 이제 활동을 많이 대학 캠퍼스 사역은 아니었지만 대학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과 만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이 남편이 이제 강의를 하러 올라갔는데 여기서도 적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간사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은 이 말은 나는 아내에게서만 듣고 싶으니까 나를 표현할 때 이러한 표현은 자제해달라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나 이렇게 존경스럽고 또 앞에 서 있으면은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은 아내가 함께 있을 때 들었을 때 조금 불편한 그런 말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을 미리 자제를 해서
나는 사랑하는 아내에게서만 그 이야기를 듣고 싶고 아내를 배려하는 모습에서 그런 부분들은 자제해달라 이런 부분들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사이도 아니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제한해가는 그런 부분들이 남편에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인데요. 남자는 자신이 한 일을 인정받아야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죠. 내가 군대에서 어땠냐면 축구했던 이야기, 뭐 군대에서 축구했던 이야기를 여자들이 제일 싫어한다고 하는데 남자들끼리 있으면은 야, 너 몇 사단 나왔어? 너 어디 전방이야, 후방이야? 무슨만 내가 제일 빡세요. 내가 제일 힘들었다. 네. 내가 제일 고생했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내가 했는 일을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 남자의 성향이기 때문에 남자들끼리 있으면서도 누가 힘들었니? 내가 더 힘들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는 남자가 하는 일들을 무조건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도 너무 고생했어요. 수고했어요. 당신이 정말 이렇게 해서 힘들게 안 했으면 우리가 어려웠을 텐데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전등 하나를 갈 때도 어떤 집에서는 하도 답답하니까는 몇 번 이야기도 안 들어주니까는 그냥 확 내가 갈고 말지 이러면서 이제 간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좀 더 이제 지혜로우면은 당신이 이것을 갈아주면은 우리 가정이 너무 행복하고 좋을 것 같다고 당신밖에 없다고 나는 이런 거 잘할지라도 할 줄 모른다고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남편 중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최대한 남편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밀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전구를 하나를 갈았다 하더라도 와 어떻게 이거를 갈았냐면서 이렇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아내는 공감과 안정을 주는 것이 가장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아내는 뭔가 말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 처리를 해주었을 때 그럴 때 자신이 사랑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정말 이 음식물 쓰레기 정말 버리기 싫고 냄새나는 거 이거 청소하기 정말 싫고 화장실 청소하는 거 엄청 싫고 아내가 싫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냥 뭔가 해달라고 해서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집에 따와서 이런 부분은 힘써야 되고 지저분하고 또 남편이 해줄 수밖에 없는 뭐 고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집에 와서 긴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일들을 찾아서 해주면은 남편은 거기에서 안정감을 얻고 또 남편이 사랑스럽다, 최고다라는 것들을 느낀다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아내의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남편들이요 매직 타임 15분을 활용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집에 딱 들어오면은 한 15분 동안 집안을 둘러오면 내가 할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일반 쓰레기를 밖에 내버리는 거, 지저분한 거 닦는 거, 또 뭐 자녀들이 공부를 하거나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해결해지는 분, 이 방 저 방을 들어가면서 내가 처리해야 될 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 무거운 것들을 옮겨야 되는 부분들이 없는지 15분 정도만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것을 통하여서 아내에게 칭찬받을 수 있고 아내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집에 가면은 옷 벗어놓고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힘들다 뭐 가져와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매직 타임 15분을 가졌을 때 아내는 정말 참된 공감 우리 남편 정말 우리 남편밖에 없다 남편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배려해줘가지고 내가 이것이 정말 필요했는데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것을 다 해줬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부부는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공유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미술이나 사진 찍기, 축구, 등산 서로가 함께 하기 어려운 일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은 더 함께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서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좀 더 친밀한 부부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만나면 만날수록 불타오르고 더 사랑스럽고 또 헤어지면 또 더 그리워지고 다시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타올라야 되는데, 연애할 때는 제 친구 보면은 3시간씩 4시간씩 걸려가지고 그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고 그랬어요, 맞아. 그러셨어요? 제 친구가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지방이 다른데 아내한테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 마음에 막 남대 자기는 막 집에 올 때 졸려가지고 막 졸음운전 하고 이럴지라도 부산에서 오고. 네, 막 멀리서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는 귀찮아, 그게 얼마나 뭔데 그거를 지금 나한테 요구하냐 이렇게 되는데, 부부는 세월이 갈수록 사랑이 불타올라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서로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의 모습 속에서 더 용서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또 아내가 남편이 어떠한 부분들을 좋아하고 어떠한 부분들을 싫어하는지 알아가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 지속적으로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10년 이 정도 살았으면 뭐 이제는 다 한다, 이제 아내는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바뀐다, 남편은 이제 이거는 뭐 그냥 내가 포기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발전적이고 또 사랑이 불타오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하면은, 어떻게 바꾸어 가면은, 내가 어떻게 표현하면은 변화될 수 있을까, 그것을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쉽지 않죠. 그런데 신앙인에게서는 이러한 것이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더 희망적이고 발전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부성부 모두가 서로 아내를 만날 때마다, 집에 들어갈 때마다 더 사랑이 불타오르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아내를 만나고 싶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점점 커져가서 머리털이 밥뿌리가 될 때까지 그 사랑이 넘쳐나는 행복한 그러한 가정을 이루시는 모든 우리 부성부 부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 통하여서 나아가 계시면 감사합니다. 모든 부성부 가족들이,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점점 더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점점 더 서로를 아끼고 사랑스러워가는 그러한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